건강의 가정법과 질병의 직설법이다. 가정법과 직설법. 조변석기라는 말이 있다.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인간의 몸을 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의사가 진료를 마치고 처방할 때는 덧붙이는 말을 기억한다. 일단 사흘분 약을 잘 챙겨 드시고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상태를 보고 잘 듣는 약으로 바꿔볼게요. 약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약의 효능이 다르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 즉 몸에 맞는 약을 찾을 때까지 환자는 몸에 맞지 않는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후에 의사를 다시 만나서 그동안의 증상을 소상히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책까지 받으며 또 상장을 받듯이 처방전을 정성스럽게 또 두 손에 받아 쥐고 또 약국으로 갔다. 약을 받지도 않았는데 몸이 벌써 가뿐해진 것 같았던 이유는 아마도 약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에게는 약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친근하다. 약을 달리 말하면 질병을 죽이는 독인데도 말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단어가 약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약 먹자 아가야. 아기를 키우면서 늘 하는 말이다. 이제 막 그런 말을 시작하는 아이가 자기가 먹을 약 심부름을 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약에 대한 긍정의 감성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는 것 같다. 복약 설명서에서 먹어야 할 사람보다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이 쓰여 있다. 게다가 효능보다도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쓰여 있다. 그래도 약은 마치 보약처럼 친근하다. 문법으로 영어를 배운 나와는 달리 다른 말로 영어를 배웠다. 나의 영어는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으로 간결하면서 불필요한 수식어를 확장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관용적인 표현에 익숙하지 못한 터도 있다. 문법의 형식에 기반하고 명사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때문에 짧고 딱딱한 문체이지만 의미의 전달만큼은 명확하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과 국제학교를 다닌 딸은 동사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유연하고 부드럽기 그지없지만은 문장이 길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서술에서 가려져서 추정해야 할 영역이 많다. 내게는 영 답답하게 들린다. 예를 들자면 나는 건강기능 현대인의 부실한 영양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고 표현한다면 다른 동사적인 표현이라 비타민을 먹으면 건강에 좋은데 피부도 좋아지고 키도 크고 피곤하지 않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먹는 것이 좋을 거야 이다. 나는 딸에게 아빠 딸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딸은 아빠는 엄마보다도 내가 먹고 싶은 과자를 아주 많이 사주어서 사랑해 라고 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딸이 기특하지만 아빠를 사랑하는 것인지 과자를 사줘서 사랑한다는 것인지 계속해서 과자를 많이 사달라는 것인지 머리가 복잡하다. 그냥 나도 아빠를 많이 사랑해 하면 좋을 텐데 듣는 나는 딸의 말에 숨은 의도를 찾기 위해서 생각을 연장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참 민병철 의학원 원장으로서 참 이렇게 전달 방법이 민병철 의학원의 특성이 아마 핵심을 딱딱 짚어서 전하는 그런 것인가 봐요. 건강이란 질병의 원인과 재발 여지가 사라진 상태. 나는 현대의학과 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에 대한 많은 자료를 탐색하며 그래서 내가 배운 영어처럼 간결하고 명확하다. 이런 영역에서 현대의학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보다는 처치와 처방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의약품의 모호한 설명서를 다 읽다 보면은 핵심을 명징한 명사적인 표현이 부족하고 장황한 동사적인 서술만 넘쳐나서 약에 대한 효능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 딸의 영어와 같다라는 거네요. 영문법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붙이자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에 대한 성분에 대한 효능 여부가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고 섭취한 사람이 직접적인 효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쓰도록 하는 가정법적인 표기를 법제화했다. 반면에 의약품은 직설법으로 효능 효과를 설명하지만 효과는 가정법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체험적인 경험을 근거 삼아
병원은 불필요하면 가서는 안 된다라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또 할 수 있다. 당장 음식을 먹이에 살 수 있는 아사 직전의 사람에게 인스턴트 음식은 먹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으로 몸의 질서를 해칠 수는 있다. 의사의 과잉 진료와 시설 그리고 처방이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고 보존하며 전염병이나 외과적인 수술과 같이 위급할 때는 반드시 현대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질병이 아닌 건강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과 질병은 다르기 때문이다. 약은 질병을 다루지만 생명과학은 건강을 다루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는다고 생각한다. 건강과 질병을 혼동하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공룡보다 더 역사가 깊고 빙하기에도 살아남은 생명력을 가졌다. 그 이유는 병증해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나무에서는 파이토케미컬의 한 종류인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은 살균살청 그리고 항균 효과가 있어 해충들이 모이지 않고 질병이 더 강하다. 은행의 풀을 책갈피로 사용한 이유도 책에 종벌레 서식을 막기 위해서이다.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많아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은 영양의 불임 시대에 살고 있다. 영양. 기후변화와 환경의 파괴로 마르고 오염된 거친 황무지도 잡초의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력이 비늘에서 흙의 숨통을 열고 땅속 깊은 곳의 작물을 끌어올려서 땅을 기름지게 한다. 인간의 몸도 그렇다. 양질의 영양은 세포를 키우고 세포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질병을 보내까지 몸 스스로 해결한다. 사후약 방문이란 적은 뒤에 약 방문을 쓴다라는 뜻으로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내 처지에 딱 맞는 말이다. 야구는 그야말로 투아웃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살아온 시간이 중요하다. 나는 생명과학에 이 10년 동안의 몸을 맡기고 철저하게 질병이 아닌 건강의 도약에 초점을 맞추며 이 5 스텝의 실천을 하고 있다. 후기 인상과학은 자연을 하나의 색채의 현상으로 본다.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미묘한 변화 속에서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인상을 포착하여 화폭에 담는다. 나는 건강이 놓고 생명과학을 내 몸 안에 이입하여 그 특성이 반응하는 현상을 동태적으로 분석을 했다. 영재와 천재는 다르다. 영재는 틀림없이 100점을 맞지만 거기까지다. 천재는 100점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천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건강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과학을 나는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이렇게 100년 100세를 이렇게 생명과학으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행운하다. 대다수 사람은 결코 죽을 수가 없다. 그들은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생명과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참 이렇게 전 세계 약사들이 경쟁을 올린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사태 이후에 이 천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는 되려고 한다. 이제 이 생명을 살려서 골수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을 나선 나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근심 속에 난 비를 보내는 아내와 달리 나는 마지막 마른 기름을 태우며 점점 사그라지는 심지처럼 목숨을 벼랑 끝에 놓고 덤덤하게 의사와 마주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렸던 일주일의 끔찍한 시간은 날 한없이 큰 우주에서 한없이 작은 원자로 분해시켜버렸다. 이때 가장 잔인하게 나를 괴롭혔던 탄식은 몸속에 함부로 집어넣었던 음식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몸에 한 번도 좋은 것을 넣어주지 못한 무지 때문이었다. 좋은 것을 넣어줄 줄 몰랐다는 거지. 밥 잘 먹고 건강검진만 잘 받으면 된다는 말에 목숨을 걸던 차고로 어리석은 짓은 떼어진 후회와 회한이 암이라는 의사의 말에 증폭되었고 큰 낙심과 절망에서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느린 직감은 불안한 미래를 피학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태어나면서 얻은 기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태도이고 건강을 만드는 것은 태어나면서 얻은 유전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길던 습관임을 알게 되었지만은 편도 승차권만 손에 쥔 것처럼 되돌아갈 방법이 없었다. 참, 야, 그렇게 돈 많고, 실력 있고, 학식이 있는데, 요거 하나 자기 몸속에 좋은 것을 넣을 줄을 몰랐다라는 거지. 응? 이렇게 생명을, 나는 혈액암 진단을 받기 전에 이런 것을 참 들었지만은, 그것을 또 교만한 마음으로 거부했었다라는 거죠. 현대의학은 질병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생명과학은 건강을 중심으로 개념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기의 머리 프레임이 처음에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지. 외부의 물리적인 약의 효능으로 인해서 질병이 수동적으로 사라진 것과 외부의 물리적인 영향으로 몸이 능동적으로 질병을 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질병에 맞서는 저항 능력인 면역의 벽이 생성되고 질병의 자리를 흘러가지 않는 항상성이 세워진 것이다. 세포의 반란을 영원히 잠재우는 것은 몸의 항상성의 몫이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이야기한다. 몸은 하나이고 쪼개고 분해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원래 아픈 몸은 없다. 구멍난 보트에 물을 퍼내듯이 아프면 병원으로 들려가는 환자로 평생 살 수는 없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다시 돌아갈 힘을 남겨놓지 않고 나의 몸을 돌볼 것이다. 준비되지 않는 죽음, 그 생명의 벼랑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이해하는 데는 한 번의 경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질병에 맞서는 저항 능력이 면역력이면 질병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항상성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생명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치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 나도 이 생명과학을 그렇게 알리고 싶다. 금덩이를 전하고 싶다. 이런 말이죠. 생명을 소생시키는 법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 생명을 통해서 영양의 결핍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기는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니까